네, 이제 개항기입니다. 개항기는 흥성대원군 그리고 고종 그리고 순종까지의 시기를 말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흥성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고요. 이 사람의 정책은 서원철폐 그리고 이제 세도 정치로 인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호포제는 양반도 군포를 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양반에게도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하고 당백전을 발행하는데요. 경복궁 중건이라는 거는 왕권 강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옥 정책으로 척하비를 세우고 흥성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문제 갈게요. 흥성대원군의 정책, 군정의 폐단, 그리고 상민에게만 거두던 거를 양반에게도 징수함. 그렇죠. 호포제죠.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의 정책 고를게요. 경복궁 중건, 호포제 시행. 그 다음에 또 흥성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이어서요. 옳은 거를 저는 고르겠습니다. 서원철폐, 당백전 발행, 호포제 실시요.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의 정책 중 옳은 것, 이것도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그리고 여기도 흥성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했죠. 왕권 강화 그리고 당백전 발행. 그래서 여기는 경복궁 중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했던 정책들을 한번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아까 흥성대원군 시기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일어났던 게 병인 박해로 인한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미 양요가 일어나고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 일어나고 흥성대원군이 척하비를 건립합니다. 병인 박해는 천주교를 박해한 건데요. 이제 이 천주교라고 하는 게 인간 평등과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 게 귀신에게 지내는 거라고 해서 천주교는 제사를 안 지내는데 이거 두 개가 이제 흥성대원군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박해를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프랑스 신부들도 같이 죽여서 프랑스가 강화도로 침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원수라는 장군이 정족상정에서 항전을 했고 이제 프랑스가 물러갔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이제 프랑스가 돌아가면서 외규장과 약탈을 해가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조금 중요한 유물들이 직지심체유절이나 이런 유물들이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이유도 이때 이제 약탈에 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이제 얘네는 상선인데요. 상선이라는 거는 무역을 하자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얘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침입을,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거죠. 저희의 침입을. 그래서 이제 없어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상선을 없애냐 이렇게 해서 강화도로 침입을 했고 어제현 장군의 광성보 항전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이에요. 그래서 독일 상인이니까 당연히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통상수교죠. 근데 흥성대원군이 이것을 거절하자 이게 남영군의 묘를 팠는데요. 남영군의 묘는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팠던 거예요. 뭐 그렇지만 뭐 시민들에 의해서 실패됐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열받은 흥성대원군은 척하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프랑스는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의 완강한 항전에 프랑스군은 스스로 철수하였다. 이건 병인 양요고요. 제너럴 셔머노를 구실로 미국의 군함이 강화도를 침략함. 요거는 어제연의 강성보. 그래서 신미 양요고요.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척하비를 세운 배경은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오페르트 도구 사건.
그래서 묘청의 난이 아닙니다. 묘청의 난은 고려시대예요. 자, 그 다음 사건이 이제 1873년에 고종이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은 사실 아빠의 정책과는 반대로 이 사람은 이제 개화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가 강화도예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뭐 최초의 근대적 조약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치해법권이 포함되어 있는 불평등 조약이에요. 치해법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인이 조선 땅에서 죄를 저지르면 죄값은 일본에 의해서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한테는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모군란은 이런 이제 고종의 개화 정책에 의해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총을 사용하는 신식 군대가 생겼어요. 됐나요? 그래서 신식 군대가 생겼는데 그 신식 군대와 실제 있었던 구식 군인들의 차별과 그리고 이제 구식 군인들에게 월급이 밀렸었는데 그 월급을 주면서 또 이제 모래랑 쌀이랑 같이 섞어서 주는 바람에 구식 군인들이 열받아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식 군인들 입장에서는 개화 정책을 하는 고종이 마음에 안 들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던 흥성대원군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의 재집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고종과 민비는 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청의 도움으로 이 사건이 진압돼요. 됐나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일관에 적혀 있지만 일본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일본에서 판결한다는 치해법권을 허용합니다. 됐죠? 그래서 치해법권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개항 이후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별기군을 창설하고 구식군대의 규모를 축소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식군인들은 밀린 급료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분노하여 봉기하였다. 이게 바로 1882년에 일으킨 이모군란입니다. 됐죠? 그래서 별기군을 살해하고 별기군을 조련하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다시 또 이제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된 사건은 이모군란이고요. 별기군 창설로 인해서 일어난 이 구식군인들의 불만 역시 이모군란입니다. 되겠죠? 지금 이모군란과 관련된 문제가 네 문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항기에 들어가서 또 나오는 거 1884년에 일어나는 갑신정변입니다. 이제 방금 있었던 이모군란에 의해서 고종이 조금 개화 정책을 조금 천천히 나가요. 근데 이 마음 급한 급진개화파들 입장에서는 고종의 그러한 결정이 좋지 않죠. 그래서 우정총국,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국인데요. 우체국을 처음으로 여는 축하연에 이제 모든 대신들과 왕들이 모였겠죠. 이제 거기서 난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3일도 못 가서 끝나는 3일 천하입니다. 됐죠? 그래서 개화당이 우정총국 축하연을 기회로 반란 일으켰다. 갑신정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급진개화파 그리고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 갑신정변. 그리고 방금 이 갑신정변을 주도한 사람이 김옥균. 됐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동학농민운동인데요. 동학농민운동에서 일단 동학을 먼저 알아볼게요.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우리나라 종교로 인내천 사상으로 인간 평등을 강조해요. 아까 서학과 다른 이유 알겠죠? 천주교가 서학이고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왜 일어났냐? 첫 번째, 고부농민봉기. 여기 이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횡포에 못 이겨서 일어났어요. 처음에 일어난 사건은. 그래서 반봉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함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전주성에서 왕과
왕과 농민이 이제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화해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제 농민들이 원하는 걸 왕이 들어주겠다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 반외세로 인한 게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일본이 지배를 안 가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이 사건에 의해서 동학농민운동이 또 한 번 더 일어나요. 반외세. 근데 문제는 저희는 이제 아직 일본이 가진 무기도 없고 일본의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막이 내립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양반 중심의 진분 질서를 개혁하려는 반봉건적,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반침략적.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요건 이제 순서 과정이고 요거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고부농민봉기, 제1차 봉기, 전주성 점령, 그리고 전주 화약 맺고 나서 집강소를 설치하죠. 그리고 제2차 봉기 일어나고 아쉽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우리나라가 패배를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를 물어봤는데요. 체제후가 창시했고 인간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동학입니다. 그리고 전주성을 함락한 동학농민군은 전부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하였다.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하여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개혁을 추진해 갔다. 됐죠? 그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한 뒤 전주화약이 답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인데요.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간했고 독립문 건립, 그리고 만민공동의 개최, 그리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했는데 어쨌건 요때 이제 러시아가 저희 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였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독립협회가 주최한 근대적 민주대회. 그래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다음에 독립군 건립, 만민공동회 개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는 독립협회가 했던 일이고요. 독립협회 활동을 한 번 더 줄을 그어보면 독립신문 발간, 만민공동회 개최, 자유민권운동 전개입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만민공동회는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독립협회입니다. 요 문제도 네 문제나 나왔고 2021년에 2번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독립협회 암기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을사조약인데요. 사실 이거는 을사조약이라고 말하기가 그렇고 늑약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강제로 했거든요. 되겠나요?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당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통감부를 설치해서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근데 강제적인 조약이었기 때문에 고종은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서 이 을사늑약은 무효다라고 얘기했고요.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 대국을 통해서 을사늑약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자결을 통해서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를 나타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었다. 그래서 요거는 을사조약이고요. 통감부 설치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 부임. 그래서 여기는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종이 아까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뒤인 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병인데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을미의병이고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 시의 사건과 그리고 단발령, 을미개혁의 일부분이 단발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요. 을사의병은 아까 강제적으로 체결된 저희가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한 그 조약이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반발하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정미의병이 일어나는데 정미의병은 정미조약이 또 군대 해산을 나타낸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약과 아까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가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발함으로 일어났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을미의병이 일어난 배경은 첫 번째 명성황후 시의 사건, 그리고 단발령입니다.
이때까지 저희 나라는 이제 부모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는 게 이제 저희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라는 뜻이어서 단발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양기 파트인데 뭐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아니어서 이제 제가 그냥 하나씩 넣어놨는데 요거는 꼭 기억하면서 외워주세요. 신민에는 안창호와 양기탑이 설립했고 학교도 만들고 이제 비밀 결사 단체를 했던, 해외에는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한 신민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로 지금 이제 저희 압록강과 두만강 그 조금 건너편에 있는 데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조선시대 숙종의 때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만큼 그곳이 저희 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 이후로 일본이 청과 협약을 맺어서 청에게 줬어요. 우리 땅인데. 그래서 엄청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도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방공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 쌀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조선 쌀이 일본으로 대량 유출이 되면서 지방간들이 이제 더 이상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쌀을 들고 가지 못하게 방공령을 선포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시행했던 게 이제 광무개혁인데요. 고종은 어찌됐건 나는 황제다라고 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구본심참을 기본 방향으로 했어요. 구본심참은 근본은 그대로, 기술만 배우기.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 유교적인 생각은 그대로고 기술만 배우자고 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직계 발급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한제국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제감정기 때 또 볼게요. 파이팅 하십시오.